마켓과 ING 하기 7강 STP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그 세분화, 타겟팅 주로 어떻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느냐, 이제는 소위 차별화에 의해서 포지셔닝, 그러니까 차별화와 세분화가 만나는 포지셔닝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략적 포지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업 용어입니다. 그러나 고객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흔히 쓰는 말이죠. 가성비, 가격과 성능의 비율, 그러한 고객 인식상에서 가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축은 고객의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중고. 세로축은 가격에 대한 인식이죠.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가, 중간인가, 굉장히 비싼가. 그러면은 좌하부터 우상으로 보시면은 올라갈수록 가치는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가치의 내용은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공정한 가치라고 해도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비싼 만큼 품질이 좋은 거고요. 싼 만큼 품질이 낮은 거.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A, B, C를 보시면은 B가 일단은 가치가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A고 C고요. 그렇죠? 품질이 낮은데 비싼 가격을 받는 C 포지션은 우리가 흔한 말로 일상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이 저런 제품을 만나게 되면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위나 C의 오른쪽이나 C의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가지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가격은 낮은데 품질이 좋은 B 같은 포지션을 요새 용어로는 젊은이들의 용어로는 득템했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보면은 공정한 가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른쪽으로 우상향 내지는 오른쪽으로 움직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오른쪽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런 거고요. 독일의 고급 자동차의 전략적 포지션은 우리가 보통 오른쪽 하단 비싼 만큼 품질 인식을 좋게 하고 있죠, 소비자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장의 결정 요인은 고객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가성비를 인식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고객 입장에서의 인식하는 지각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각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얻어가는 것, 영어로 get이죠. 그리고 반대 급부로서 뭔가 포기해야 되는 give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가성비 다음에 또 인기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성비의 시대 다음에 뭐가 왔다? 가심비의 시대 뭐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가성비나 가심비나 다 고객이 받아가는 get의 일부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get,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제품력, offering value라고 부릅니다. 요새는 서비스도 있고 많은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offering이라는 말을 제품 대신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부가가치가 붙는 게 저 브랜드는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사랑스러워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여러 가지 뭐 제품이나 아니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 가치라는 게 붙습니다. Relationship Value요. 그래서 약자로 우리가 OBR이 결국은 고객한테 어떠한 get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요. 기부는 사실은 돈만 나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기타 희생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내가 구하려고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가격 측면에서도 일시불이냐 할부냐 아니면 총 보유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입 가격은 약간 높지만 유류가가 적으니까 총 보유 비용이 언제쯤 가면은 휘발유 차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더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기부가 그렇게 단순한 그러한 개념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객의 지각 가치가 모든 게임의 함수이고 또한 이 get과 기부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BR이 좋으면은 소비자가 기부 의향도 좀 더 높은 구입 의향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이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고요. 싼 거는 OBR이 낮으면은 기부 의향도 줄어들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분화 포지션, 세분화랑 표적 시장 타겟팅을 얘기를 했고 이제 고객은 정해졌고요. 고객이 원하는 것도 알았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경쟁 대비 얼마나 차별화해서 우리가 마케팅의 방향을 잡느냐. 그게 포지셔닝이 되고 그게 마케팅 계획을 견인하는 방향타가 된다라는 게 포지셔닝의 전략의 통합적 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하면 경쟁자와 비교해서 우리 회사나 사업 또는 제품의 우월한 위치를 우리가 선택한 타겟 표적 시장의 고객에게 명확하게 심어주는 회사의 총체적인 노력을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포지셔닝의 개념을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3C 관점에서 우리가 고객의 욕구를 알고 있고요. 우리의 자사 제품의 강점도 알고 있고 경쟁 제품의 강약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의 3C가 만나는 위치에 우리가 경쟁 대비 고객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원천 자리를 찾는 게 포지셔닝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우 딱 정해진 건 아니라요. 우리가 포지셔닝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에 관한 얘기는 포지셔닝 접근 방법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제품 특성이나 속성이나 베네핏, 효익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주 적절한 사용상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제품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사용해라는 사용자 이미지를 강조하는 포지셔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 포지셔닝도 있습니다. 우리는 1등이 아닙니다. 2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한 아주 고전적인 포지셔닝이 경쟁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틈새 시장, 소위 굉장히 그 집중화 전략 같은 포지셔닝도 있고요. 브랜드 자체가 아니라 제품군 자체의 리더를 강조하는 포지셔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간단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영양제나 감기약은 뭐 빨리 낫는다, 뭐가 좋다. 그러한 속성과 효익을 강조하는 포지셔닝을 쓰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상황은 이 사례는 한국 사례는 아닌데요. 미국에 사실은 베이킹 파우더, 원래 그 효모라고 그러죠. 빵 만들 때 이렇게 넣어주는 그러한 제품인데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를 이 회사가 발견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용 상황으로 번져가면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냄새 빼는 기능, 그 다음에 뭐 빨래할 때 아니면 치약의 마모라든지 지금은 천연 야채 과일 세척제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면 좋다 그래서 사용 상황에 맞게 제품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옛날에 치아가 없을 때 아니면 요즘도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소비자들이 소금 가지고 양치를 하는 걸 보고 소금 치약이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하게 전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에 의한 포지셔닝은 이 두 콜라 브랜드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경쟁도 하지만 사실은 이 둘이 경쟁을 함으로써 다른 콜라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접근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도 거의 한 20, 30년 전에 한 음료 회사가 독립 한국 콜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굉장히 실패한 경우가 있듯이 둘의 경쟁보다도 전 세계 시장을 둘이서 먹겠다 하는 복선이 훨씬 더 깔려 있는 그러한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수행하느냐? 아까 3C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과 경쟁자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 제품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포지셔닝 방법이 계속 맞으면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계속 변화를 확인을 하고 재포지셔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꿔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여기 붉은 식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자연적이고 천연적인 음료, 대한음료를 강조했다가 굉장히 시장이 잘 개발이 되지 않고 매출도 일어나지 않는데 가만히 분석한 결과 여성들을 위한 다이어트 그러한 음료로 가서 굉장히 효과를 본 사례입니다. 공책 폰도 소위 다양한 폰들의 기능을 결합을 해서 소위 좀 큰 조그만 노트북, 패드나 휴대폰에 결합 포지션을 만들어내서 유니크하게 포지셔닝을 개발을 했죠. 저 F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환경 소재,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활용 소재인데요. 트럭 위에 건설 폐기물 할 때 이렇게 막는 천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천인데 그 천이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스웨덴의 창업가가 그 천을 활용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거의 굉장히 비싸게 파는 그러한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그 명품 브랜드에는 어떠한 독특한 포지셔닝이 들어갔느냐? 환경적 가치 플러스 디자인 가치가 들어가서 명품 반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크한 포지셔닝이 많고요. 또 수행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개념이 포지셔닝 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생각을 2차원이나 3차원 도면으로 경쟁 브랜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표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제품 중심의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포지셔닝 맵과 고객 지각에 근거한 포지셔닝 맵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사실은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특성에 의한 맵은 보통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A세그, B세그, C세그, 그 다음에 E세그 제품의 사이즈 중심별로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제품 중심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중요한 경우에는 R&D나 상품 기획 영역에서 상품 라인 기획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역을 잡아놓고 고객의 기본적인 평가를 분석해서 얹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음에는 고객의 인식에 지각한 포지셔닝 맵, 그래서 우리가 인지도 맵 내지는 퍼셉션 맵, 지각도라는 말을 하고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제품이나 브랜드의 특성을 우리 대비 경쟁 대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해서 간단한 프로파일 차트로 시각화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인은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들이 뭐냐 해가지고 그 요인들을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방법론은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MDS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MDS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조사하는 거는 매우 간략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조사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들이 있다. M사, V사, 뭐 자동차가 생각할 수도 있죠. 물어보는 거는 해당 브랜드 간의 전반적으로 기준은 고객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묻는 게 얼마나 더 둘이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이것만 물어봅니다. 아니면 둘 중에 어느 걸 더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만 물어보고요. 왼쪽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가 MDS라는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물론 해석이 좀 가미됐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러한 맵이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각 그 브랜드 자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얼 차의 방향은 어디인 것 같다. 이런 걸 분석할 수가 있죠. 다만 약점은 디멘전, 차원 1, 2에 대한 거는 이 분석 결과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마케터가 이러한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도, 비유사도, 매트릭스. 그래서 우리가 거리 계산하듯이 그러한 방법론이 밑에 깔려 있는 게 MDS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DS는 사실은 아까 2차원 사례만 보여줬지만 그게 3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3차원이면은 그림이 한 장 가지고 안 되겠죠. 하나, 둘, 세 개니까 적어도 3장의 그림이 필요할 거고 그런 그림을 분석을 하고 차원의 이름, 명을 결정을 하고 경쟁 대비 자사 제품 위치 파악하고 이상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 포지셔닝 방향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좀 설명이 복잡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지셔닝 맵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 쓰느냐? 전략적 유효성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자의 위치도 파악을 하고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경쟁이 세게 붙는 거고요. 멀리 있으면은 고객의 인식상에서는 경쟁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고객 중심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이 나가야 될 미래의 이상적인 방향.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가 그걸 만약 알려줄 수 있다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 이상점 파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상점이나 틈새 시장이나 비어있는 시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믹스의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포지셔닝 맵을 분석을 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전략을 수행을 하고 그 포지셔닝 맵이 원하는 대로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추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유용성이 들어간 가상적 사례를 보면 먼저 보시면은 이거는 가상 사례입니다. 국내 호텔들에 대한 포지셔닝 맵인데요. 일단은 하나 둘 신부터 리 호텔까지 한 축은 굉장히 가격이 수준이 어떻느냐. 한 축은 고객이 인식하는 이미지, 얼마나 대중적이냐, 고품격이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서로 신하고 리하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경쟁자의 확인하고 자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포지셔닝은 경쟁자하고 자사의 위치만 주는데요. 사실은 요즘에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맵을 하려면 두 번째 조건인 고객 분석의 결과가 포지셔닝 맵에 얹혀져야 됩니다.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세그먼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포지셔닝 아까 MDS 그리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케터가 추가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이쪽에다가 통합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원으로 표시된 게 고객의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이엔드 고객의 세그먼트가 저 정도 사이즈로 있다. 그 다음에 밸류 세그먼트, 그 다음에 로우엔드 세그먼트 이렇게 있다. 왜 원이 타원형으로 그렸느냐? 그거는 이미지의 차이는 좀 작은데 가격에 대한 인식 차이가 고객 간에 크다라는 그러한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지셔닝 그래서 우리 호텔은 어디에 있다, 어떤 세그먼트에서 누구랑 경쟁하고 저 원의 가운데에 있어야지 그 고객의 니즈를 잘 충족을 시키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충분 조건이 뭐냐? 그냥 저 별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별표를 보시면은 현재 그 뭐라 그럴까? 그 하이엔드 세그먼트의 가운데점입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호텔들이 옮겨갈까? 내려갈까? 이 호텔은 올라갈까? 그러면서 움직이는데요.
빨간색 표시가 된 게 고객의 아이디얼 포인트. 그러니까 as is가 아니라 to be 포지션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은 지금 가운데에다가 포지셔닝을 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러한 시사점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전략적으로 매우 완벽한 유용한 포지셔닝 맵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 포지셔닝이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전략적 포지셔닝의 의미,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꽃 SDP의 마지막 토픽인 포지셔닝을 공부를 했고요. 개념은 3C 관점으로 경쟁 우위의 원천을 타겟 고객 안에다가 심어주는 그러한 과정이다. 접근 방법 유형, 속성이라든지 효익서부터 경쟁자 등 다양한 유형을 살펴봤고요. 전략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각도 내지는 인식도 맵, 포지셔닝 맵, 그 다음에 물리적 특성, 고객 인식 중심, MDS,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경쟁자의 위치만 그려주는 포지셔닝 분석 플러스 그 다음에 고객의 세그먼트 맵이 추가돼야 되고 as is 대비 to be가 나와야 된다. 그러한 시사점까지 살펴봤습니다.